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 세계 경제의 화두,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하면서 신나게 놀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종합주가지수 2600선이 위협받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현물에서 드디어 매물 폭탄 수준이 터졌습니다. 현재 순매도가 1조 4천억을 넘었습니다. 어저께 파생시장 삼국지 두 번째 편에서 분석한 내용과 너무나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도 엄청 놀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오후에 다시 컴백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더 밀어버려서 2600선 밑으로 깰 수도 있고요. 오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파생시장 삼국지라는 영상 2개 올린 거 둘 다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현 장세에서 특징은 현재까지 이 시각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도를 늘리고 있는 점입니다. 요게 파생 삼국지에서 분석한 2월 옵션 만기일까지 시나리오 두 번째가 진행되는 것인지 이걸 지금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장기적 또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화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팬데믹 전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지 이것부터 체크하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글로벌 팬데믹가 악화되면서 글로벌 일시 셧다운 됐습니다. 전부 경제가 올스톱 돼버렸습니다. 이게 초유의 사태인데 이거를 극복을 하면서 경제를 다시 오픈하는 경제를 다시 돌리는 그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아주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발전한 그런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삶의 방식도 라이프 스타일이 혁명적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럼 재택근무가 확 늘어난다든지 또 외식비 그대로인데 배달비는 폭증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 능력에는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석은 이 점을 전제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급 능력과 공급 체계는 지금 고도로 잘 갖춰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가운데 일시적 수요 폭증 이것이 최근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미, 중 간의 패권 전쟁의 수단으로 미국이 선택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요거는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분석은 일단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공급 장애가 해소되는 조짐을 두 가지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재고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십시오. 도매 재고, 소매 재고, 잔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평균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즉, 더 이상 수요 폭증을 염려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가령 원유 재고는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 원유가 상승의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공급 장애 해소되는 두 번째 근거는 해운업 선박 부족 문제, 특히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이거 지금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운임 천정부지로 취소했던 운임 폭등의 원인이 이게 바로 특히 컨테이너선 부족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제는 해소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조선 배 새로 만드는 거 그 주문이 급증을 했고요. 중고선 거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경기 둔화에 따라서 공급 초과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 잔치는 끝났다. HAM 주가 저거 아직도 거품이다. 매도해라. 이런 주장을 영상을 2번 올린 바가 있습니다. 운임은 건화물 중심으로 지금 폭락해서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귀한 지 오래됐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컨테이너선 운임도 금년 들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조만간 운임 대폭락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지표도 그러니까 신조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운임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초 변수들 가격 수준 사진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낭비니까 피차. 그래서 눈으로 그냥 참고하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를 좀 보면요. 미국 원유 재고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당분간 높게 수준 유지할 가능성은 없고요. 그런데 이 원유나 가스의 원천 매장량 이건 앞으로 수백 년 사용할 정도로 풍부하고 또 이걸 캐내는 기술도 사상 최고 수준이고 또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원유건 가스건 장기적 공급 탄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오펙을 비롯한 이런 팔아먹을 것이 기름뿐인 나라들께 뭉쳐서 물량 조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에 의한 변수도 작동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일, 원유나 가스 이런 건 대표적인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덩달아서 이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석탄, 철광석 이런 것도 가령 최근에 이 석탄 같으면은 분명히 앞으로 수요는 줄게 되는데 왜 석탄 폭등했느냐? 철광석도 땅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 캐내기만 하면 되는데 석탄이나 철광석 캐내는 기술도 여전히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필요하면 개발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탄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적 요인이 지금 일시 가세해서 공급망 장애에다가 이 정치적 요인, 가령 중공하고 호주 간 지금 신경전이 엄청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인이 작동한 거 아닌가. 그러나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플레를 가속시킬 정도로 높게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석탄, 원유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서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가 만약에 더 크면은 가격이 하방 경직될 가능성은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에너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의 핵심이 싸고 탄소 배출 많은 땔감을 버리고 비싸지만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는 땔감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장기적으로 매우 장기적으로 변수가 되는 게 최근 CCU에서 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고 저장하는 이 기술이 만약 혁신적으로 발전한다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하락 안정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미시적인 인플레이션 대책으로는 이거는 대응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CCU에서 혁신적 발전은 장기적 과제라고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원자재가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식량 가격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사상 최대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이 공급망 장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가령 원자재가 상승은 임금 상승과 함께 기업의 생산자 물가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쟁점은 이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원가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기업의 수익성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식시장에는 구조적인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시장 작년까지의 그런 장기 상승세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 해지의 대명사 전통적으로
말되어 오는 게 금값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은 이 금이 폭등 조짐도 없고요. 폭등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이거. 예. 대략 1년 전 어느 날 제가 그 당시 금값, 은값, 왜냐하면 그때 금값 폭등한다는 주장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때 전혀 그 견해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값, 은값 과거 40여 년 자로 정리해갖고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그래갖고 절대로 금값 폭등 없을 것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당시 분석의 논리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 당시 가격 전망한 것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이게 아직은 뚜렷한 하락세 시현하는 국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 그러나 지금 거래는 거의 한국에서는 거래는 거의 스톱됐죠. 미국 같으면 여전히 주택 거래는 아직도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상승은 매우 의문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금년 들어서 금년 2022년 1월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3주 연속 지금 폭등세, 그야말로 폭등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부터 모기지 수요 자체가 급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주택 경기 고점 찍고 하향 안정화 시키는 그런 시그널인지 이거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본다면 가령 자동차를 한번 보면요. 최근의 추세는 급격히 전기차, 정확하게는 배터리차로 시장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가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 전기차는 기름차보다도 훨씬 더 싸야 합니다. 이거 비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 만들어서 파는 것들이 지금 차값을 올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뭐든지 신제품이 새로 나올 때는 가장 비싸게 팔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라는 이유로, 배터리 차라는 이유로 차값을 지금 높게 받는 거,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시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한때 지금 자동차 신규 등록이 급증을 했었는데, 완전 그야말로 그냥 폭발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다 전부 줄어들어서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신규 수요 급감 가능성, 이걸 일단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차 만들어 파는 것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굳이 지금 기름차 다 성능 좋고 잘 굴러가잖아요. 굳이 잘 굴러가는 차 버리고 비싼 금리 부담하면서 비싼 차 새로 바꾸는 그것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힘들겠죠. 그래서 자동차 신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인플레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지금 뭐겠습니까? 원인을 고쳐야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공급 장애를 수리하는 데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팬데믹 전에 인류의 지혜와 노력이 총동원돼서 글로벌 이 공급망이 정말 멋지게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수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장 났으니까 수리하는데 집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거 수리할 능력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빠르면 가을 이전에 진정될 가능성을 저는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바이러스 변이종 이거 확산되는 게 물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거나 하락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저는 주목을 하겠습니다. 금리를 이제 한번 보면은요. 지금 거기 모기지 금리하고 10년물 채권 금리, 이거 이제 사진 같이 보시는데, 장기 금리는 늘 말씀드리는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가장 큰 요인이고요. 최근 미국 10년물 금리 급등을 했지만, 그러나 장기적
수준으로 보면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은 팬데믹 이전 수준이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과연 금년 중에 2.5%까지 찍는지 저는 이거를 주목을 하고 있고요. 2% 넘지 않는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결국 금리는 인플레가 진정돼야지 금리 급등도 진정되는 것이고요. 경기는 좀 둔화되겠지만,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리고 아마 3년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기준금리 올리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돈도 회수한다니까 이거는 경기 좀 쿨다운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딴 거 없고요. 그래서 경기는 지금 작년처럼 그런 확장세는 절대로 지속될 수 없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는 좀 둔화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심하게 푹 꺼져버리고 그리고 인플레는 진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는 3%대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대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은 적어도 상반기 동안 각종 지표들로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분야 이제 안테나 바짝 곤두세우고 째려보게 되는데, 이것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파생시장 삼국지에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외국인들 현재의 포지션 저는 바꾸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2월 옵션 만기, 3월 선물 옵션 동심 만기, 여기까지는 크게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페이스, 게임하는 어떤 페이스에서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